베테랑 특수무대 비상소식, 베테랑 특수무대 비상소식, 베테랑 특수무대 비상대 비상 소원의 출동 준비하였다. 일단 저희 UDT 인원들은 최고의 훈련 강도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 항상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UDT 실이고 모든 생활의 패턴이 임무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해적을 직접 잡은 적도 있으시다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발견하고 해적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애매한데 저는 지금 해군 1함대 3특전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UDT실에서만 27년째 임무 수행 중인 3특전대대 박세환 주임원사입니다. 박 원사는 청해부대 파병을 5번이나 다녀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제가 직접 박 원사를 만나 특전대대 주임원사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3특전대로 오신 거 네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주임원사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특전대대 주임원사 원사 박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3특전대대 부대 소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3특전대대는 최전방 지역에서 창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대로서 함정에 편성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비상 상황이 걸렸을 때는 저희가 대테러 임무라든가 폭발물 처리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UDT라고 해야 돼요? UDT-C라고 해야 돼요? 저희 부대는 UDT-C라고 호명하는 게 맞습니다. UDT 임무를 가지고 있다가 실 임무가 추가되면서 하늘과 바다, 땅, 전천후로 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네 방에 들어갈까요? 이 복장은 뭐예요? 저희가 건식, 습식 이렇게 슈트가 나눠져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건식 슈트 그래서 네. 이제 안에 내 옷이 젖지 않는 드라이 슈트 작전복이 젖게 되면은 작전하는데 되게 제한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그 기간 동안 최대한의 이제 이동하기 편하고 젖지 않도록 네. 그렇게 네. 장비 같은 것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트에서 육상까지 침투할 때 대원들이 오리발을 신고 침투하게 됩니다. 침투해서도 오리발을 저희가 항상 챙겨서 다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생긴 배낭들은 잘 못 보셨을 건데 방수 배낭입니다. 자크를 채웠을 때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 배낭이 없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또 적게 되면은 작전하는데 상황이 좀 어려움들이 많아서 최소한 2중 정도는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수도 되고 이제 부력도 생기나요? 부력도 생기죠. 무거운 짐이라도 부력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이동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무전 장비도 다 방수가 되는 거겠죠? 네, 이거 기본적으로 다 방수가 이제 되는 제품들이고 방수가 되지만 장비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호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땀 나나 벌써? 예? 벌써 덥나? 예. 원사님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훈련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트 있는 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이나 뭐 이름, 계급 이런 것들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전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원들이 자신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원들의 이름과 명찰 그리고 얼굴은 저희가 최대한 가려서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임원사님은 얼굴 나가도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대원들을 백업해주고 대원들을 도와주고 부대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얼굴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는데 저희 대원들의 얼굴이 노출이 되거나 실명이 공개되면 적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대원들은 버프를 착용하고 명찰을 떼고 훈련을 하고 임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좀 가정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함에서 이제 분리해서 대원들이 침투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은밀하게 들어가야 되고 자세를 낮춰서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절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나요? 무장이나 이런 데 빛이 반사되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소리 나는 것도 있고, 근데 대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자주 해야 되고 훈련해 나가면서 자기 걸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지금은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대원들이 수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리도 없어야 되고 적들이 봤을 때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보트로 가려주고 대원들이 내리고, 이 과정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소음 나는 부분이라든가 자기 장비를 정확하게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까다로운 거. 저 병기를 무장 위에서 이렇게 부치를 하고 있네요. 대원들이 들어가면서도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고, 무장이 받침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침투하면서 대원들은 무전기를 잘 사용하지 않고 수신호를 이용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무전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침투하는 구간들이 트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울릴 수 있고 반사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은밀하게 기동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가고 있네요. 지금 이제 전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움직이는지 잘 모릅니다. 오리발이 밖으로 나온다거나 물장구가 쳐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물속에서는 대원들이 열심히 오리발을 차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장면인가요? 대원들이 이제 해상 침투를 마치고 육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올라오기 직전 내 장비를 확인하고 들어가기 전에 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런 시간인데,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파도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가 안 나네요. 네,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이제 대원들 모두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UDT 대원들이 사용하는 병기는 어떤 거예요? 해상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병기가 또 따로 있고 상황들에 따라서 훈련하는 병기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병기들을 다 사용하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훈련 예정돼 있어요? 네, 저희가 대테러 상황이라든가 폭발물 처리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걸렸을 때 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베테랑 특수부대 비상소식, 베테랑 특수부대 비상대기가 초월해 출동 준비할 것, 실전. 선생님, 이 차는 뭐예요? EOD 전용 차량, 폭발물 처리 차량으로 긴급하게 나가야 될 때 그 상황에 맞게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은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이제 들고 가게 되는 장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대원들이 장비를 싣고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3특전대대 대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저희 3특전대대 뿐만이 아니라 UDT 인원들은 최고의 훈련 강도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 항상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특수부대와 비교했을 때는 한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 군인들, 특수 군인들하고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지 않고 능력도 그들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병 나가서 많은 부대들과 훈련을 해보고 장비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장비의 한 절반 정도 수준? 미국이나 프랑스, 뭐 하여튼 그쪽 되면 이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신형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생활 하시면서 청해부대 파병만 5번이나 다녀오셨다고. 청해부대 2진, 그리고 청해부대 10진, 청해부대 14진, 그리고 23진, 26진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공격팀장으로 나갔었고, 그리고 저격팀장으로 나갔었고, 보트를 무는 정장 임무로 또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임무로 다녀왔습니다. 해적을 직접 잡은 적도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그 오만 선박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색하고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 선원들이 4명밖에 없는데 인원들이 더 많이 있어서 이걸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해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발견하고 급박한 상황은 연출되진 않았지만 민간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준 그런 작전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제 인질을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위험한 상황은 발생 안 했어요? 해적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되게 또 너무 쉽다고 얘기하면 또 애매한데 예. 항상 위험에 놓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해적들의 레벨을 낮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단 언제든지 돌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정하에서 저희가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 남극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네, 남극은 저희가 지금 해군에서 가기 시작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극지연구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해군에서 이제 보트를 운행할 수 있는 안전을 봐줄 수 있는 인원들이 1년에 1명 면접을 통해서 교대를 하고 다시 복귀하고 남극에 가서 근무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셉니다. 지원을 하신 거네요? 남극을 가시겠다고요? 남극에 대한 동경 그리고 궁금함 그런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오게 됐었습니다. 남극에서는 우리 해군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요? 여러 임무를 맡게 되는데 안전을 봐주는 임무를 또 맡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 연구 활동이나 해상 연구 활동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연구를 도와주고 위험한 부분들이 없는지 체크해주고 기상이 급변해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장구라든가 생필품 같은 걸 챙겨서 이렇게 같이 이동하고 안전하게 대원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일 체력 단련은 팀별로 실시할 건데 팀별로 2km를 다녀와서 턱걸이 100개를 실시하고 모여서 다시 똑같이 팔굽혀펴기 200개를 실시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모이겠습니다. 아래로 내겠습니다. 3대대 파이팅! 특전대대는 평소 체력 단련 어떻게 해요? 동계 기간에 체력을 많이 올려놔야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 체력 단련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턱걸이 하는 게 그냥 쉬워 보이는데 네. 기본 대원들이 차용하고 있는 베스트 무게가 20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복도 착용하고 있고 이래서 무게가 있는데 대원들이 이제 계속 순환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체력 단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어 끄는 거예요? 네. 대원들이 작전 상황에서 내 동료를 메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침투했을 때 보트를 이동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원들이 타이어 끄는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체력 단련을 자주 하죠? 네, 대원들이 아침에 뛰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5km, 6km 뭐 집이 멀리 있는 친구들도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뛰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퇴근할 때 또 대원들이 뛰어서 퇴근하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케이. 주임원사님 하실 수 있으세요? 저요? 짧게. 보여주시나요? 주임원사님 평소에 안 하시는데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임원사님도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평소에 운동 자주 하시나 봐요? 운동을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늦은 시간이라도 조금씩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그리우시네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항상 대원들하고 앞날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원사님 왼쪽 가슴에 달린 휘장, 네. 그건 어떤 훈련을 받아야지 이제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UDT 초급 과정을 받게 되면 이 휘장을 갈 수 있는데 초급반은 올챙이에서 깨구리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훈련들입니다. 민간인에서 UDT가 되기 위한 초급 훈련이고 중급 과정을 받게 되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중급반 교육은? 초급 과정은 모든 훈련들을 맛본다고 하면 중급 과정은
맛봤던 그 훈련들에 대해서 프로가 되기 위한 훈련들입니다. 초급반 받았던 기억을 하면 중급반 받은 인원들이 초급반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겠다. 유지 과정이 6개월이 호락호락한 훈련이 아니고 받다가 퇴교하는 인원들이 80%, 70%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중급반 받을 때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원들이 중급반 받는 걸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27년째 군 생활을 하고 계신데 가족에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화병 나갈 때마다 와이프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고 아빠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도 많이 미안하고 화병을 간다고 하거나 훈련을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이지만 UDT 가족들은 UDT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미안함을 앞세워서 제가 임무를 내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을 안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들을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임무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군인으로서 UDT실의 그 일원으로서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제 인생의 전부가 UDT실이고 항상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임무를 중심으로 훈련하게 되고 모든 생활의 패턴이 저희는 임무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가 내려져도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